예, 오늘도 연합뉴스 TV에서 아침마다 국제뉴스 전달해주고 계시는 저희 연합뉴스 선임 기자, 선재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오늘 다뤄보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그 러시아 가스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쭤보셨으니까 가스관 얘기부터 저희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뭐 캐나다에서 그 러시아가 그 캐나다에 수리 맡겼다고 한 가스관 터빈이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안심하고 있지는 못하죠. 아무래도 러시아가 가스를 이제 겨울에 더 잠가버릴 수도 있고 이미 또 유지보수를 이유로 가스관을 잠궜죠. 그러니까 이제 유지 보수를 이제 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시간으로 해서 그저께 오후 1시부터 네. 열흘 동안 그 러시아가 독일 같은 유럽의 그 천연가스 공급하는 그 주요 통로가 이제 노르트 스트림 그 1번 가스관인데 네. 그걸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통보는 된 상태인데 이제 독일이 전에 같았으면 이게 이제 연례 행사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전쟁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을 계속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독일도 지금 유지보수 명분으로 이게 끝나도 다시 가스를 공급해 줄지 아니면 아예 그냥 딱 끊어버릴지 자신을 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독일 그 부총리, 하베크 부총리, 이 사람은 이제 경제기후보호장관도 겸하고 있는데 그저께 독일 그 라디오하고 인터뷰하면서 지금 영구 차단이라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런 관측은 있었는데 이렇게 그 부총리가 직접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건 처음이거든요. 이 사람 얘기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스가 다시 공급될 수도 있고 어쩌면 전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지만 전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어서 우리가 그런 솔직히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뭐 영국 그 가디언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유지 보수가 연례 행사긴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독일은 지금 단기 장기 대책을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올 겨울이 제일 문제니까 일단 그 가스 저장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했는데 당국 발표는 최근에 이제 그 용량의 한 63%밖에 안 차 있는데 이거를 11월 1일까지 90%로 채우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쪽에 발전을 더 늘려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를 그래서 국가 안보 중대 분야로 다시 정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완전히 차단할 경우에 어디를 먼저 주고 하는 이런 그 방안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참 저희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어떤 이런 저희 탄소 배출 줄이는 거나 뭐 녹색 에너지 이런 게 좀 뒤로 후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런 화석 연료를 가지고 있는 저희가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이제 독일처럼 좀 재생에너지나 이런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를 좀 육성을 해야 되는 건 확실히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독일이 그런 것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 있고 나서 그 독일이 그 LNG 항구 건설 같은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이제 소위 그 재생에너지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워낙 급하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독일 의회가 그 탄소 배출을 사실 늘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석탄 발전소 그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재가동을 허용하는 비상법안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가스프롬, 러시아 가스프롬에서 통보가 어제 왔다는 겁니다. 한 3분의 1 정도 줄이겠다. 그런데 지금 그 이탈리아가 이렇게 이탈리아도 지금 그 가스의 한 40%를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축 통보를 받은 게 이탈리아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지금 당황을 하는데 전혀 러시아가 말은 유지 보수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받지 하는 식의 좀 길들이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참 시청자 채팅창 보니까 남몰라야님께서 이제 석탄 떼게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석탄을 독일에서 진짜로 이제 떼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주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군요. 저희가 사실 금요일에 선 기자님과 아침에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오전에 있었던 가장 이제 큰일이 일본의 아베 전 총리 이제 피살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아베 총리가 이 피격을 받고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 이게 사실 참의원 선거 이제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참의원 선거에 자민당이 압승을 하기는 했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자민당이 이제 압승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경제나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요런 부분을 좀 저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베노믹스를 일단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 후임으로 기시다가 이제 앉아 있고, 이 선거에서 이제 압승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이 아니라 이제 일본의 통화정책, 금융정책,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뭐 압승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지금 사실 일본 정치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요. 어떤 압승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예상이 일단 그런 큰 흐름이 있었고 이제 아베가 갑작스럽게 이제 돌발스럽게 이제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징성 같은 게 작용을 한 건 틀림없는데 일단 뭐 큰 변화는 없을 거란 그런 관측들이 지배적입니다. 기시다 총리도 어제 참의원 선거 승리하고 나서 회견에서 뭐 예상했던 대로 헌법 조기 개정, 그다음에 방위력 근본적인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 뜻을 이어서 특히 고인이 열정을 쏟아온 납치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풀어나가겠다고 했고 개헌은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건 다 예상이 됐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집권 자민 공명당 외에 야당 쪽이죠. 여기도 이제 보수 성향인데 일본 유신회하고 국민민주당 이렇게 다 네 군데를 합치면 지금 참여연 의석의 3분의 2가 훨씬 넘습니다. 166석인데 벌써 177석이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제 네네. 참여연에서 이제 개헌을 발의를 하거든요.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GDP 2% 뭐 방위력도 5년 안에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도 뭐 이미 예상됐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아베노믹스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이게 가장 큰 건데 뭐 엔화 가치 지금 뭐 2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더 많이 빠졌고 거의 이제 역사상 그렇죠. 24년 이게 진짜 24년이면 말이 24년이면 이런 그렇죠. 환율을 보는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이번 선거 결과를 시장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 투표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럼 아베가 없는 아베노믹스 어떻게 될 거냐? 네. 그런데 지금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을 거다. 그런데 기시다가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아베 복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뭐 중요한 정책이 있으면 가서 아베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전에 뭐 조정도 했다고 하는데 일단 기시다가 이제는 이제 자기가 입지를 굳힌 거니까 과연 좀 이제 속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시다시피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임기가 내년 4월에 끝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일본도 중앙은행 총재 최종 결정권은 총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총리가 기시다가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아베노믹스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손을 볼 거다 하는데 지금 외신들은 아베 측근이 기시다 측근이 그러더라 하면서 조금 좀 금융통화정책 정상화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 중에 지금 유일하게 금리를 올리질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인플레 압력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심하죠. 그래서 지금 네. 이번 블룸버그도 그렇고 로이터도 그렇고 분석이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선 물론 조심스럽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사람들은 아직까지 인플레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것처럼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분석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도 네. 사실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엔저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로 지금 에너지의 한 90%를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기름값도 그렇고 가스값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물가 상승분도 이게 지금 엔저 그렇죠. 때문에라도 네. 더 심하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이렇게 계속 가겠느냐 하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마스이 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런 분석을 어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거다. 그래서 시장이 궁극적으로는 적지 않은 엔고, 그다음에 주가 하락도 보게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뭐 일단 중장기적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로다 총재가 좀 임기를 이제 끝내고 새 신임 총재가 나오고 이제 기시다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쪽에 어떤 새로운 금융 통화 정책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기조를 바꾼다면 갑자기 이제 엔고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이게 딱 커져서 그렇죠. 상당한 이제 일본 증시에는 좀 하락 같은 것도 크게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다만 네네. 이제 그 일본 지금 자민당 구조라는 게 지금 아베파가 지금 최대 파벌이거든요. 국회의원이 뭐 한 95명인가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 기시다가 총리 될 때, 작년 10월에 될 때도 그 덕택에 됐고, 그리고 아베가 지금 뭐 없어지긴 했지만 그 아베파가 여전히 지금 가장 당내, 그리고 지금 뭐 다 주고 있거든요. 뭐 관방장관도 그렇고 경제세 뭐 기획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조회장 같은 거 다 주고 있으니까 이런 그 당정 구도에서 아직까지 아베파의 힘이 세기 때문에 기시다가 그걸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정적인 요소가 먼저 있다는 거를 그 시장에서도 감안을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피닉스 강님이 이제 인플레 2%가 국민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거를 굉장히 좀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요 부분이 제가 보기에 저희가 듣기로는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워낙에 이제 저성장 기조가 오래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성장 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요 부분이 좀 더 중요하게 인식이 된다라는 외신도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그런 의미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정치 논리가 상당히 아직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이게 결국은 이제 환율 전쟁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뭐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뭐 경기 침체가 온다 만다 얘기하지만 결국 미국은 어쨌든 간에 뭐 망할 일은 없을 거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결국 이 금리 인상으로 나오는 이 환율 전쟁 이 얘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90년대에도 그린스폰 의장이 이제 뭐 금리 올렸을 때도 이렇게 나타났었고 그게 이제 굉장히 신흥국들에게 이제 큰 영향을 끼쳤었고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었는데요. 결국 미국이 이제 역환율 전쟁에 승리했다. 이런 기사가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다고요. 네, 그런 식의 분석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또 아베 사망이라는 돌변수하고 이제 맞물려서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리버스 커런시 워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서 승리하고 있다. 뭐 아시다시피 환율 전쟁이라는 건 자기네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건데 네. 이제 반대죠. 통화 가치를 올려서 이제 물가를 잡는다는 게 지금 이제 미국 경우죠. 사실 이렇게 되면 돈도 빨아들이고요. 그렇죠.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달러하고 지금 유로 뭐 등가 환율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엔화 가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8년 이후에 최저로 가고 있는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렇게 달러 강세가 가는 게 어떤 경제 정책도 그렇고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결합된 측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달러 강세가 미국 성장률이 특별히 높아서라기보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미국이 좀 상대적으로 지금 그런 어떤 성장 다른 지역이 더 낮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에너지 가격 때문에 특히 독일, 일본 같은 데가 이제 에너지 수집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작용을 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세일유 덕택에 지금 이제 에너지를 수출하는 쪽까지 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다 이런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뭐 통화 정책 측면은 뭐 여러 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준도 그렇고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저는 뭐 이렇게 긴축적으로 가는데 일본은행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유럽 중앙은행도 아직 긴축 시작은 안 했죠. 시작도 안 했죠. 네, 올해 이번 달에 올린다고 얘기는 해놨죠. 네. 그런 상태니까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은 당분간 달러 강세 기조가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앞으로의 조정이 쉽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평화협정도 지금 같아서는 쉽지 않아 보이고 네. 그다음에 연준이 뭐 지금 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연준이 뭐 결국은 금리를 내릴 거다 하지만 당분간 쉽지 않을 거다.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뭐 75bp 얘기 나오고 있고 해서 네네. 그래서 좀 달러 강세가 쉽게 멈춰지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은 시장도 지금 헷갈린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달러 강세가
세계 경제의 리밸런싱 때문인지 아니면 오버슈팅 이거 뭐 급등락 후에 장기 조정으로 인한 어떤 그런 건지를 두고 투자자들도 지금 헷갈리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예, 참 이제 이런 부분에다가 연준이 뭐 100bp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네, 나오고 그런 그러면 얘기까지 그런 나오고. 부분은 또 달러 지금 강세를 장기화 그리고 혹은 또 이제 달러랑 유로와 엔화를 갖다 이렇게 그 스프레드를 더 벌릴 수도 있는 이런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참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환율이 이제 향후에 미치게 될 영향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더 좀 면밀하게 계속 주시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국제적으로 유럽이랑 일본에는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워싱턴 정가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임 기자님께서도 워싱턴에도 그 특파원으로 가 계셨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바이든이 인기가 없고, 이제 중간 선거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이게 재선이 이제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이제 관측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트럼프 얘기도 다시 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여기에 맞춰서 이제 미국 민주당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후원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후원금을 공식적으로 받는데 후원금을 내죠. 이 후원금을 받는 요 이제 양상이 또 좀 재밌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지금 이제 바이든이 재선 도전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나온다는 보도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저히 이거는 그다음에 트럼프도 안 돼. 제3당 뭐 제3후보 찍을 거야 뭐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중간 선거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묘한 균형인데 이런 가운데 또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미국 민주당 후원을 해오는 큰 손들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이 한 명 있는데 네. 딕 체니 전 그 부통령의 딸이거든요. 딸이요. 예, 리즈 체니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와이오밍주 연방 하원 의원인데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제 하원이 다 바뀌니까 네네. 이제 경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앞두고 민주당 고액 후원자들이 이 사람을 지지를 공화당인데요. 한다는, 예, 공화당인데.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공화당 내부를 깨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딕 체니 부통령이면 이 사람도 이 정치 성향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네. 이제 정치 성향이 맞아서가 아니고 네.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정치 성향은 내가 맞지 않지만 지원해서 공화당을 내부적으로 깨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카젠버그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월트 디즈니하고 드림웍스 CEO를 지낸 아주 공화당 민주당의 아주 거의 대표적인 후원자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나는 체니를 지지한다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 리즈 체니의 정치적인 시각에 동의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이 미국 헌법 수호를 위해서 공화당에 맞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지한다. 아시죠? 그 지금 하원 그 지난번 그 연방 의사당 그 폭동 사태 조사하는 하원 진상조사 특위 부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대충 덮고 가자는 건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거 법대로 가자. 그리고선 필요하면은 그 미국 법무부에 기소할 가능성까지도 시사를 했거든요. 앞서서 이 리즈 체니는 원래 그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공화당 당 서열 3위인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공화당에서는 반 트럼프로 찍힌 상태인데 뭐 계속 뭐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그 진보 성향 억만장자 그 세스 클레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나도 후원금을 냈다. 그리고 했고 시티그룹 CEO도 돈을 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그 워싱턴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이 바이든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공화당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공화당을 내버려서 트럼프를 흔들자 뭐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자력으로는 안 되겠다. 약간 이게 돌려서 얘기하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참,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들 저희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뭐 대선까지는 좀 남았지만요. 예, 그래도 사실 월가에서는 워낙에 어느 쪽이 이제 대통령이 나중에 될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이제 베팅을 많이 하고 전략을 많이 세우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추세면은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시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이 꽤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대선은 멀었지만 지금 중간 선거가 뭐 거의 풍양계니까 예. 지금 그런 아주 그래서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죠. 아주 뭐 굉장히 지금 뭐 그 변수들이 많습니다. 예, 참 이제 리즈 체니가 이제 이제 트럼프가 집권 당시에는 공화당에서 좀 왕따를 좀 당했었는데 과연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과연 내부에서도 받을 수 있을지 저희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얘기도 한번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뭐 재확산되는 건 재확산되는 건데 사실 재확산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옛날처럼 이제 많이 경각심을 가진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저희가 뭐 재확산이 된다고 백신을 더 맞고 싶어 하는 사람도 일단 없고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는 정부에서 백신 땡겨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다들 안 맞게 돼버리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남는 백신이 꽤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 이제 공통된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선진국들은. 지금 올해 들어서 선진국들의 그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많이 정체가 돼 있거든요. 정체가 돼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있는 백신들이 원래는 지금 사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 BA5가 지금 주종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기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BA4하고 BA5에 대한 특히 면역 네. 이제 감염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중증 가는 건 많이 막는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선진국들이 지금 잔여 물량이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폐기 이제 워낙 이제 하니까 폐기 유효 기간이 이제 거의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럽 연합도 그렇고 G7국들도 그렇고 이 잔여 물량 처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한다. 그래서 백신 짬짬이 이렇게 미리 그냥 많이 확보를 해놓고 이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식의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백신이 좀 남아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폐기 처분이 되려고 하는 이런 물량들이 이미 뭐 폐기가 됐거나 폐기 이제 사용 기간이 임박했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이게 글로벌 시장 분석 기관 피티니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난 1월 기준이긴 합니다. 네. 미국을 포함해서 G7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 한 2억 4,100만 도스 정도가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문제는 사용 기간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위스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스위스가 지금 인구가 한 870만 정도인데 잔여 물량이 한 4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한 3천 인구예요? 근 4천만 도스인데 이미 폐기 유효 기간이 지나서 폐기 처분된 것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위스의 시민 단체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선주문해가지고 가난한 나라들에 갈 수 있는 그 기회까지 뺏어놓고선 지금 이걸 폐기한다 이렇게 아주 비판이 거셉니다. 그래서 백신 조달 물량이라든가 구매액 같은 걸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금 아주 뭐 법정 소송까지 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선진국들은 명분은 그겁니다. 지금 봐라 이렇게 바이러스가 다시 맹위를 떨쳐서 재확산 우려가 큰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작은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BA4하고 BA5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 지금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효능도 없는데 이게 맞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독일도 지난달 기한이 만료된 백신 한 400만 회분을 처분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인구가 한 5천만 명이 넘는데 미사용분이 지난 5월 기준으로 1,544만 도스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외신들이 볼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그나마 나은 편이네요. 훨씬 나은 편이라는 겁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맞긴 맞았네요. 네, 우리가 백신 접종도 높고 하는데 우리도 최근에 와서는 조금 이제 부스터샷 4차 접종을 정부에서 이제 장려를 하는데 조금 좀 전보다는 좀 떨어져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뭐 주변에 한번 걸리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3차까지 맞으셨던 분들이 증상이 좀 덜하다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하시고 그러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꾸 그 백신을 1년에 이렇게 여러 번 접종하라 그러면 좀 여러 가지 좀 거부감도 좀 있는 것 그리고 같고요. 뭐 지금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이제 그 오미크론 전용 백신 뭐 이제 해서 임상해가지고 지금 뭐 승인 단계에 와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도 아마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왜 요즘 따라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그 변이 전용 백신이라는 거를 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 그리고 이제 4차 백신이 뭐 이렇게 효능이 있다고 왜 자꾸 이제 와서 또 하는 걸까? 유행이 한 번 꺾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요렇게 이제 물량들이 폐기 처분되고 이러는 게 확실히 어떻게 보면 제약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백신 호황이 끝이 나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거에 그 관련해서 그 부스터샷 전용 백신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도 네. 어떤 그런 그 제약업계의 어떤 뭐 특히 이제 화이자 모더나 이런 경우 이제 제일 먼저 메신저 리보엑산 백신 개발해서 네. 상당히 재미를 봤죠. 그리고 이제 그게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또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좀 곱지 않은 시각도 많습니다. 저도 참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 연착륙을 위한 이런 건가라는 이제 의심도 조금 뭐 그쪽에서는 억울하다고 예. 하겠지만 그런 시각도 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 가지 국제 뉴스들 빠르고 정확한 소식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